앞으로 곧 있으면 4월이 되는데 4월이 되기 전에 부동산 증여하실 분들은 증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하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좋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한국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2021년 3월 10일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절세 방법 9번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가 또 이렇게 좋은 칼럼을 제공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볼 때 밥 살게. 알지? 내가 형이에요. 제가 형이에요. 자, 반말하면 안 되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한번 우리는 이제 학습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부동산 증여 공시가격 인상 전에 하는 게 유리하다. 아,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공지 말씀드리자면은 4월 멤버십 특강 중에서 명사 초청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승현 회계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또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시가격 인상 전에 부동산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정부는 매년 부동산 종류별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부동산 종류별로.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월에 사전 공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4월 말 정도에 확정 공시하죠. 이제 곧 나옵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4월에 사전 공시하고 한 달 뒤인 5월 말 정도에 확정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연관된 게 뭐 63개 정도 있다고 해요.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데 확정이 되기 전에 뭔가 빨리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죠.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그러니까 증여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총 9개월이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금액이 없다면 공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토지는 유사매매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공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는 비슷한 평수, 바로 옆 단지, 옆에 호실 이런 게 막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사례가로 갈 수가 있고 유사매매사례가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시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공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시가격이 인상이 예상된다면 새로운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오늘 이 기사의 핵심이에요. 예컨대 2021년 공시지가가 5월 28일 공시되는 경우에 5월 27일 이전의 증여분까지는 2020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되고 5월 28일 이후부터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게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게 가는 것보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제 증여는 이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증여를 하면은 명의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명의가 이전되면 바뀌면은 바뀐 이름이 취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여세도 내고 증여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취득세도 낸단 말이에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는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너무 그 금액이 크거나 그럼 과하거나 좀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주택 매매 취득세율은 취득가격에 따라서 1에서 3%로 차등 적용됐는데 곧바로 나오죠. 2020년 8월 12일 이 날짜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고 12%로 중과가 된다. 반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서 1%만 세율이 적용되는데 재개발 등 정비구역, 관리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어떤 관리지역이라면은 취득세 중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주택자나 법인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공시가격 인상 전에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시세와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내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붙어서 보통 4%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만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가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가 3억을 넘었다. 그 주택을 2020년 8월 12일이 넘어서 이제 넘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3.5가 아니라 12%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이 경우에 12% 중과 취득세 중과하면 너무 그건 과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제외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다. 자, 그래서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3억 미만 주택을 증여하려면 공시가격 인상 전에 증여해야지 취득세 중과를 피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은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는데, 주택 보유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하면 당연히 세부담이 증가하죠. 자, 특히 종부세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서 2주택 이상자, 특히 조정지역 2주택이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세하려면 6월 1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를 과세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려면은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매도는 계약일입니까? 중도금일입니까? 잔금일입니까? 잔금일이죠. 잔금일을 6월 1일 전에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해는 재산세, 종부세가 나오지 않고 바뀐 명의자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매입자는 6월 2일 이후에 사야지 재산세, 종부세 내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듯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정리가 좀 잘 돼 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취득세 받고, 보유세 받고, 이제 마지막 양도. 자,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영향은 받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취득세는 공시가, 증여세, 공시가 영향을 받을 수가, 증여세죠. 취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는 공시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오래됐다 하고 취득 당시에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이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해요. 이게 이제 환산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양도세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은 꼭 세무사 등과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환산 취득가액이란 뭐냐면은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금액인데, 이거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취득 때 공시가격과 매도 때 공시가격의 차이가 적을수록 환산 취득가액이 커진다.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결국에는 공시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환산 취득가액이 커져가지고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양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취득 때 공시가, 매도 때 공시가 차익이 적어야 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라면은 이 경우에도 그 전에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환산 취득가액도 줄어들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도 환산한 경우에 이게 취득가액이 높게 돼가지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좀 뒤에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사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거래가를 좀 확인이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가보셔라. 뭔가를 환산해가지고 대체 취득가로 한다는 그런 게 있다더라.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훨씬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없는 내용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명사 초청 특강 때는 3월 달에 이제 최영규 세무사님 오시잖아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익히는 양도세 사례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저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준비를 또 이게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 해서 이제 전달을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피드백 드릴 거고, 이승현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좀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텍스 플래닝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용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보유할 거냐, 증여할 거냐, 양도할 거냐, 결국엔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마침 이 기사가 나오니까 제가 반가워가지고 이걸 염두하고 약간 썼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분들, 특히 구독자분들도 꼭 그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하려면은 이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오전에 빠숑님 그 세상답사기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 인생 크게 봤을 때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고 이게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좀 선택은 해야 된다. 적어도 최악은 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사를 좀 보시면서 기본 소양을 닦으시고요.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3월, 4월 이렇게 명사초청 얘기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사초청 특강은 계속해서 월 1회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마지막에 좀 제가 너무 제 거 개인 홍보를 해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하실 분들은 공시가격 인상되기 전에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넘기면 3억이 안 돼가지고 취득세가 3.5%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14% 올랐거든요. 공시가격이 13.0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올해 10%만 오른다 하더라도, 물론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 거니까. 10%만 한다 하더라도 2억 8천, 7천 정도 되면은 3억 넘는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취득세가 이제 워낙 부담이 커지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계속해서 제가 공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뒤풀이는 끝나고 조금 남아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편집본은 아마 곧 올라갈 거고요. 전체 라이브 전체 본은 곧바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달콤한 인생님, 다섯장님, 유용비님, 도르마님, 딩동디님, 하얀아리님, 파피루스님, 태양의아빠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중이어가지고 말씀 못드렸어요. 오니온킴님은 기다리고 계셨군요.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하인데 공동명의 돼 있는데 지분을 남편한테 증여하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넘긴 것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이패드를 안 가져왔는데 남편 아내 반반이잖아요. 그걸 서로 크로스 넘겨버리더라고요. 크로스로. 남편 거 아내 거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양쪽 다가 중간에 올라간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내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떡해요. 기사는 저희 오늘 짧게 했죠, 제가? 한 15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기사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짧게 했고요. 예, 뭐, 기사 짧게 했으니까 좀 질문 받으려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사임당님이 잘하고 계신데, 신사임당님 목요일마다 라이브 하잖아요. 하고 시청자 사연 받잖아요. 진짜 한번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사연 받고, 이렇게 뭐 답변 드리는 것도 어떨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게 세금 문제라서, 이게 부동산은 사실 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해도 되는데, 세금은 이게 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모르는 거는 그냥 어설프게 답변 안 드리고 모릅니다라고 하려고요. 네. 아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해요?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답변 드릴게요. 재개발이 아파트 된 거라서 거래가액이 없어요. 증여가 될까요? 요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 금액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평을 받는 데 이게 간평이 잘 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냥 제3자 방식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제가 오늘 하려다 안 했는데,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0만 원 전체가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는 그 양도차익의 세율, 뭐 예를 들어서 세율이 24% 구간이다. 그러면 한 240만 원 정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 정도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 위로금을 받은 임차인도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타 소득의 기준이 뭐냐면 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것보다 더 초과돼서 받은 거에 대해서 내라는 건데, 손해를 받은 걸 입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약간 붕 뜨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약간 아직 좀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기다렸습니다.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아리님. 네. 밍크 목도리님은 아파트 지분이 사위와 남동생이 나눠 가지는데 그 지분을 제가 가져오려는데 양도가 좋나요? 증여가 좋나요? 이거는 금액, 그리고 기존의 증여 여부, 뭐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다 보셔야 됩니다. 부명한테서 가져오는 건, 이거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다가구 11가구와 단독 5가구 전월세 신고했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10년짜리 등록하는 게 낫나요? 이게 오늘 그 빠숑님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능한 게 뭐 이런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자 일단 취득세, 자 하나씩 봅시다. 취득세 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규가 아니니까. 재산세는 감면이 되겠죠. 2채 이상 등록하면. 근데 재산세 감면되는 게 아주 막 크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종부세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라온님께서 갖고 계신 저 물건이 2018년 9.13 이후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6억 이하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약간 거의 세트로 가거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양도 차익이 났을 때도 기존에는 뭐 장특공 50% 70% 있었는데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좀 퀘스천이에요. 의무사항은 다 그대로 있는데, 위로금 관련된 거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좀 더 추가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 막 하시네요. 자, 노란 사다리님, 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증여 시 대출이 이렇게 있으면 수증자가 조정지역 두 채 있으면 증여받는 데 지장이 있나요? 왜 증여받는 데 지장이 있죠?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죠.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취득세 중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 시세가 급등해서 작년 공시가 2억 5천인데 자녀에게 증여 고려 중인데, 중딩 초딩 자녀라면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딩 초딩 자녀의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같이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택이 뭐가 문제냐면 계속 보유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나올 때마다 딩동댕님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증여세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
그냥 이거는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네, 고맙습니다. 라랄라님. 아, 위에 질문 쓰는 동안.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질문 여기까지. 위에 이제 답변 드려야 되니까. 끝날 때 들어가. 자, 사와딘님 볼까요? 방콕에서 날라온 질문입니다. 동생이 올림픽 아파트 50평대 증여받으려고 해요. 지난 영상 보고 질문 드리는데 1차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기대 중 전세 9억 80대 부모님 다주택 동생 다주택에 실거주. 잠깐만. 실거주 2년 요건 채워야 하나요? 그렇죠. 왜냐면 증여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증여 받으면 그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때 취득받으니까 일단 비과세는 당연히 2년 거주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재건축 받을 때 저거 이제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권 받을 때 거주 요건 들어가냐 그거죠. 제가 그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건축 단지들 다 2년 거주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 그 분양권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2번 동생 단독으로 할 거냐 부부 공동으로 할 거냐. 부부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좀 낫죠. 우리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증여 받는 사람 나누고 증여 주는 사람도 나누라고. 그래야 좀 더 낫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세 할 때도 유리하겠죠. 취득세 12%는 이대로 증여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제가 특정 지역 단지 그런 거 말해서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봐요 여기. 예. 저라면 세월이 흐른 후 상속이 유리할까요?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 제 주변의 자산가 분들 보시면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더 선호하시고 그것도 빨리 하시더라고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길게 가도 그게 더 나으니까. 공시가격 열람 오늘부터 아닌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이 아니고 예고치.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4월 말쯤에. 자, 밍크목도리님 질문은 남편과 남동생이 5대5, 아까 그 거기구나. 그쵸. 이게 이렇게 의견이 가족끼리 달라버리면 이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3자 객관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분한테 자문 받으시고 해당 금액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거를 증여받았을 때, 양도받았을 때, 이게 이제 종합 컨설팅이 되는 거죠. 쉽진 않죠. 수증자가 조정지역 두 채 있는데, 대출 승계, 그거구나. 다주택자니까. 이거는 제가 대출은 잘 모르니까 여쭤봐야 되겠네. 대출 상담사. 대출 상담사로 제가 여쭤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요. 그렇죠. 그 남동생분은 조정적 3주택자니까 양도를 싫어하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도 증여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도 있었고,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조합 설립 전, 그쵸. 조합이 설립 전 실거주 요건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하시는 거 추천. 재개발 재건축도 좀 공부를 더 해서요. 여러분들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는 이게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실제 투자를 해봐야지. 근데 그쪽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맞아요. 상급지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엮이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서운한 사람 끼워버리면 가족 간에 막 의리 상하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라이브 하면 알람이 안 가나요?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왜 알람이 잘 안 가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유튜브 측에서 뭐가 알람이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종 모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저도 뭐 좀 제가 죄송하죠. 뭐 이게 정기적으로 딱 해가지고 계속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시간을 정하고 라이브를 하려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뭔가를 한다. 그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짧게 비정기적으로도 짧게 자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따로 없습니다. 라온님 죄송합니다. 뜨긴 뜨죠.
그쵸. 예, 그래요. 텔레그램 마지막으로 제가 링크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아, 텔레그램이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니.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늘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알람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하죠. 예, 이게 다 바쁘시고 그러는데. 자, 그래요. 오늘 요 정도 하고요. 어, 절친 분들은 우리 그거는 거기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 맞지 마시고 특히 공기도 안 좋으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식사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맛있게 하시고 저도 맛있게 잘 먹고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고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